강제동원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위자료 금액을 1억 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조금 전 영상 보신 대로 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 논의하는 민관협의회 출범했습니다. 자, 이 문제 짚어보죠.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그리고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먼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문제에 어떻게 합류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소송이 사실은 1997년부터 일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네. 저희 연구소는 친일 문제 청산뿐만이 아니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소송 그리고 2000년, 2005년에서의 소송에서 피해자들의 고령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송의 사무부로서 변호단과 지원단 역할을 가교 역할을 하고 진술을 듣고 재판 준비를 하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 역할을 예, 지원 하고 단체로서 계시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변호사나 법률 회사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예, 거죠. 다 무료로 변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한국과 일본에서. 네. 자, 강제징용 피해자 손배소송 상황을 좀 정리해 볼까요? 근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이라서요. 2005년부터 소송이 시작이 됐고요. 아시다시피 13년 만인 2018년 10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일철 죽음 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건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지난해 6월에 1심에서 대법원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을 또 내놨습니다. 네, 그랬죠.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가 소송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때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뒤집히면 문명국으로서 위신이 추락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선법원은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낸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 이런 결정들을 지금 잇따라 내놓고 있고요. 대법원에도 지금 소송이 하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로 배상 판결은 이미 난 거고 네. 배상 책임을 일본 기업이 이행하지 않으니 네. 국내에 있는 그 해당 기업의 자산을 네. 팔아서라도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라 이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사실은 보통의 민사소송 같으면 바로 압류와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자. 그리고 피해자분들이 판결을 받으신 그분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시니 그분들과 기업과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라고 늦춰왔거든요. 그러나 일본 기업이 전혀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압력 때문에요. 뒤에 숨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현금화 절차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네, 일본 현지에서는 뭐 공시 결정문을 받지도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시를 하는 네. 결정문을 받지도 않아서 네. 공시 송달하는 형태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은 아주 일관되죠 입장이. 네, 맞습니다. 자산 매각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정부는 뭐 그동안에 누차례 거쳐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일본 기업들도, 그러니까 전범 기업들도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결정문 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소송을 제기하는 뭐 이런 일들을 벌여왔는데요. 근데 한국 정부가 한일 민관협의회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한국 국내 움직임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반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본 정부에서는 위법 상태라고 규정을 하고요. 네. 그 위법 상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한국 정부가 대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잖아요. 우리는 피해자고 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한테 자 너희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 네. 책임지고 우리가 입은 손해를 자 배상하시오 이렇게 네. 요구하고 있는 건데 우리 법원에서는 이미 그 요구를 합당하다라고 인정해 준 거고. 근데 지금 일단 한국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네. 어제 민관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네. 회의에 참석해야 하느냐 네. 이 부분도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하는 바람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계속되고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 그치지 않느냐, 또는 이 민간협의 개최되기 전에 회의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보도에 의해서 가해 기업이 빠진 300억 원을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단체 측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국한시키려고 하는, 돈의 성격이 또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역시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또 일부 단체들은 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는데, 뭐 그 부분은 또 그분들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모든 피해자를 또 대표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고민 끝에 일단은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 회의에 임했습니다. 어제 회의가 예상보다 꽤 긴 시간 진행이 됐더군요. 네. 2시간 넘게. 네.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가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각계 전문가들 분께서 본인이 생각하고 계신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저희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300억 기금설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달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 정부의 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가 안을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확인을 받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정도가 어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언론 지상에는 여러 방안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네, 맞습니다. 대의 변제라는 게 제일 많이 이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일종의 이제 한국에서는 대법원 판단으로 해서 사법적 판단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법적인 판단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산 매각 결정이나 이런 것처럼 현금화가 집행이 되면 이거는 한국 내의 사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적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법적 문제를 풀므로 인해서 외교적 문제를 거꾸로 풀어나가겠다.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의 변제는 일종의 법률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갚을 빚이 있는데 내가 대신 갚아줄게. 제3자가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을 한국 정부나 어떤 형태로든 기금을 만들든 한일 기업들이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먼저 지급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기금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 비슷한 대의 변제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한 분이라도 만약에 이걸 거부를 한다고 하면 법률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배상 판결을 받은 분도 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걸 또 왜 대의 변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지급해야 될 걸 왜 대신 지급하냐? 이건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이런 반발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도 사실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고 네. 그중에는 경제적으로 당장 곤궁하니 네. 일단 뭐라도 돈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에 저는 그 대법원 판결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제히 조선에 대한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식민 지배에 관한 것을 불법으로 인정한 아주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네. 근데 그런 판결의 의미를 생각할 때 다양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돈 문제만으로 국한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걸고 쌓아온 이런 행위를 또다시 모욕하는 것이다. 저희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꼭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협의회에 앞서서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기업과 협상할 수 있게 좀 나서달라 정부가 네. 이렇게 요구하셨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2018년에 판결이 나고 나서 일본 기업에게 대화를 수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97년부터 일본에서 해온 소송을 생각하면 20년 넘게 소송을 해왔는데요. 판결이 나자마자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지어는 3번 넘게 기업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서류조차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사실은 너무나 저희들을 그 문전
막대를 하고 글로벌 그 수준에도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기업은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할 것은 외교적 성과에 급급해서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판결이 이행될 수 있게, 다만 일본 정부가 방해하고 있으니 직접 대화할 수 있게만이라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게 얘기해서 방해하지 말라. 당사자들이 대화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외교적 보호권이 살아있다고 판결을 내린 거이기 때문에요. 네. 처음으로 저희들이 정부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 안팎에서 논의되는 과정들을 보면 네. 어떻게든 뭔가 타협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피해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 짚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실제로는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이런 노무자들 피해뿐만 아니라 군인 구속으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일본 정부, 일본 기업, 그리고 한국 정부도 일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수혜를 받았으니까요. 또 거기 수혜를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 네 주체가 각각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사죄이건 배상이건. 저희들이 2020년 1월 달에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들과 그 대리인단 지원단이 그 안을 발표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일어났던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죄하고 또 책임질 기업들이 배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평론가님은 제3자긴 하지만 어떤 게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너무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현금화를 막겠다고 조급하게 할 경우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대안이 나오면 일본군 위안부 그 합의할 때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쫓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네.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때의 악몽을 계속 말씀하셔서 정부에서도 충분히 감안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 김영환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